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마시모님께서 좀 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오래간만에 불러주셔가지고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 의견을요. 저희가 경기 고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쫓아 내려온 거죠. 이제 그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2023년,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죠. 그때 코로나 직후였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함께 수상답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말씀을 나눠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저희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파쇼인천에 나와서 뭐 경기 고점 가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내려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정들이 쭉 전부 다 녹화가 돼 있었으니까요. 군데군데 해갖고 전 요 직전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뭐 앞으로 뭐 전망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제까지의 세상이라는 그 이름 아래 뭘 해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어났던 것들 중에 저희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장을 5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류망의 상황, 주식시장의 상황, 물가의 상황,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의 상황, 그리고 미국 GDP 예상치가 있어요.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엇이,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뭐, 너 또 미국 가져오려고 하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미국 거 얘기할 거예요. 한국 거는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죠? 저희랑 지내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제가 또 힘든 얘기 말씀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힘든 얘기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힘든 얘기 안 할게요. 하다 보면 비교는 될 겁니다. 비교는 되는데, 딴 나라 이야기 아니면 글로벌 이야기 하면서 한국 걸 조금씩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달아주시면요. 댓글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신에 좀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를 갖다가 차근차근 적어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 최대한 제가 대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이거 보시고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에다가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할 겁니다. 짧게. 그전에 길게 해봤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해드려 봤는데도 불구하고는 긴 것보다는 좀 짧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앞에 보시는 건 이제 글로벌 물류망이에요. 물류망의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류망이 좀 뭐 잘 올라갈 때가 있죠. 잘 올라갈 때는 뭐죠? 물건이 뭐 잘 돌아갔겠죠. 그럴 때. 어떤 때죠? 이럴 때. 이럴 때 어땠습니까?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죠, 저거. 저거 지나온 저희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얼마 안 되어서 뭐라고. 이때 뭐 모든 게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행기하고 그리고 배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이래 왔습니다. 왜 이래 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호황이 있었죠. 불황이 있고요. 여기 또 불황이 또 있었죠. 뭐죠? 이거 코로나 때였고요. 코로나 뒤에 호황이 있었고 다시 또 호황 끝나고 또 내려오는 겁니다. 당연하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기가 그냥 좀 떨어지고 있구나. 세상에 물건이 안 돌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는 거니까요. 배가 안 뜨는 거고요. 배 위에 물건이 덜 실리는 거죠. 물동량이니까. 세상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이건 뭐 좋다 싫다 그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물량왕을 먼저 봤고요. 이걸 그냥 현실 경제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무역 국가니까. 물류망 위에 물건이 많이 실려 있다면은 우린 좋은 거고요. 근데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면은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합니다. 물류망에 많이 실리면은 뭐 점점 더 많이 실리면 우린 좋은 것이고 물건이 좀 줄어들면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뭐 좀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빗대어서 한국 이야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국 이야기 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가를 가지고서 저희 미국하고 딱 1대1로 대응됩니다. 한국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앞에 보시는 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 대단한 회사죠. 예, 주가가 2019년 뭐 가을 수준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한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죠. 아마존은 위대한 회사예요. 인정을 해요.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회사였는데 위대한 주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버블이 꼈었고 그것이 정리되고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만 그런가? 아니죠. 많은 미국 주식들이 있고 보통 채권 시장에서 듀레이션이 긴 채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긴 주식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았고 이익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되고 있는 거죠.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하얀색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주가 시총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하얀색으로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뭐냐면 애플의 시총이에요. 3개 회사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애플은 핸드폰을 파는 회사고요. 뭐 구글은 광고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북도 광고 회사죠. 아마존은 뭐 소매품 파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는 아니고요. 각자의 이제 업이 있는 거죠. 구글은 분명히 광고 회사입니다. 자기네도 광고 회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페이스북은 광고가 문제가 되니까 많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당했죠. 아마존은 이제 소매 판매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 핸드폰 잘 팔립니다.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가격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3개사가 떨어지면서 시총이 같아졌습니다. 애플이 무지막지한 거죠. 뭐 구글하고 옛날에 뭐 애플하고 경쟁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시총만 보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또 많습니다. 왜냐면 애플은 뭐라 할까요? 자사주 매입이 어마어마하죠. 그래갖고 뭐 얘기로는 495개 회사의 시총을 합친 것만큼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현금의 뭐 3분의 1인가 만 남고 나머지 전부 자사주 매입에 썼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반대인지 그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갖고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총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어쩌라고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변화가 오는 거죠. 애플은 그거를 막아낼 정도의 뭐랄까 이익 성장률도 있고 그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금도 있다 보니까 그 현금과 이익 성장으로 어떻게든 간에 그걸 막고 있는데 나머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대 변화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존은 우리 앞에서 봤었죠.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그과 비슷한 모습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미래를 뭐 예측하는 게 아니고 시대 변화가 뭔가 있는 것 같구나. 한때 이제 이들이 모든 세상 걸 다 가져갈 것 같았었죠. 근데 지금 뭔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변하고 있는 거 한 발짝 더 나가보죠. 앞에 나간 건 뭐냐면 이제 엑손모빌입니다. XOM은 엑손모빌이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제 위에는 AAPL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애플을 얘기하고요. 두 회사의 이익입니다. 이익. 얼마나 돈을 버는가 이야기인데요. 애플 돈 많이 벌죠.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물건이 비쌉니다. 근데 물건이 좋으니까 인정합니다. 아마 그 엑슨모빌은 어떨까요? 미국의 거대한 석유 회사입니다. 가스도 팝니다. 지금은 가스하고 석유를 팔아고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소유값하고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푸틴이 전쟁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미국이 뭐 금방 쉐일을 어떻게 할 것 같았는데 쉐일 안 나옵니다 지금. 쉐일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랐고요. 푸틴이 또 가스 안 돼가지고 가스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양쪽 다 팔아가지고 돈을 벅벅벅 긁어댑니다. 네, 그랬습니다. 석유가 마이너스를 갔었죠. 예. 그러니까 엑스모빌 보면 막 이익이 마이너스 갔습니다. 한때. 마이너스 갔었는데,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가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요거. 플러스로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 중 하나인 애플만큼 달라붙은 겁니다. 거의 달라붙었습니다. 서울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올라간다면 아마 넘어설 수도 있겠죠. 화석업체라고 망했다고 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하여튼 저는 제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약간 좀 분노를 합니다. 왜냐면 이 빠숑님 전에 강의했을 때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2020년 3월인가요? 그때 제가 강의를 찍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랬죠.
휘발유가 물보다 싸다. 에비앙 생수보다 싸다. 이게 정상이냐? 뭐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안 좋죠. 에비앙 생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물보단 비쌉니다. 그때 물보다 쌌습니다. 하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갖고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석유가격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세대, 그러니까 시대가 뭔가 좀 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또 모든 걸 가질 것 같았던, 영원히 주가가 오를 것 같았던 그 회사가 이익 성장이 뭐 정체가 되고 대신에 망해서 없어질 것 같았던 환경의 적이라 불리던 회사가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그걸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시대의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거 보시죠. 앞에 건 이제 10월 달 주가 성과, 미국 얘기입니다, 역시. 10월 달에 주식이 다우존스라고 있죠. 다우존스 30.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대 30개 회사의 주가를 말을 합니다. 그게 역대 10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13.94%가 상승을 해갔고요. 이거 외에 좀 더 많이 오른 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대부분은 세계 대공황 근방에 있습니다. 31년부터 38년까지 세계 대공황과 뭐 전쟁 사이에 있었고요. 되게 암흑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반등폭이 컸었고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외에는 76년, 75년. 그래갖고 세계 1차 오일 쇼크 때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나타난 두 번의 경우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이 올라오는 때인가? 뭐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1차 오일 쇼크와 세계 대공황의 충격을 빼고 나면은 지금 올라오는 이 반등만한 게 없었더라. 한번 좀 고민해봐야 겠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좀 올라가는 반등장인가? 내려가는 장인가? 한번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기준 얘기입니다. 미국. 한국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보다 더 큰 변동성이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 정도 올라올 때는 같이 내려가는 것도 존재합니다. 비슷하게 존재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근방에, 아니면 1차 오일 쇼크 근방, 1차 오일 쇼크 근방에서 이런 변동성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그 근방과 비슷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한 2달 남아 있죠. 11월, 12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세상이란 말이 되게 잘 맞죠. 되게 저희 역사적인 순간에 어쩌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주식 얘기니까요. 주식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주식이 내려온다는 건 보통 이제 경제가 뭔가 좀 안 좋을 때 이야기죠.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안 좋다, 아니면 말도 할 거야,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미국 기록을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그 미국이 전체 하락에 대한 기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걸 왜 미국 기록을 보는가? 한국하고 비슷하게 가서 그래요. 이제 주식이 빨리 떨어지면 보통 경제가 많이 빨리 나빠지면 주식은 빨리 떨어집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그림이 좀 까만 선 가는 게 보이죠? 뭐 과거에 갔던 평균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쁠 거 없고요. 특별하게 좋을 것도 없고요. 그냥 과거에 평균 가던 정도 가고 있네. 근데 앞으로 어찌 될 건데?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중에서 어떤 선과 비슷하게 할 것인가?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일단은 뭐다? 일단은 과거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구나.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에 달았던 거 있죠. 어제까지의 세상. 세상이 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네. 옛날하고 비슷하네. 뭐 앞으로도 비슷할 수 있겠지. 근데 비슷한 게 어느 쪽에 비슷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열어봐야 알겠죠. 비판 들어오겠네요. 야, 모르는데 왜 얘기해? 딴 얘기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여기서 올릴 거야. 여기 내릴 거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 평균과 비슷하더라.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더 나가보죠. 여기까지 주식이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물가 얘기할 거예요. 되게 막,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말에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좋다, 나쁘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부정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사례라고 2008년, 2002년, 1990년 사례 나오는 건 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내려갔을 때는 투자자들이 주식 팔고 나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주식시장을 떠난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해석은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팔고 나가지 않았다. 예, 팔고 나가지 않았다. 투자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부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되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좋다 나쁘다 할 건 없고, 그냥 안 팔고 다들 들고 있으시구나. 예. 그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이야기 할 겁니다. 물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가 왜 중요하죠? 물가는 뒤에 가서 금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이고요. 물가를 보시고, 그다음에 뭐 금리도 좀 채권 쪽 이야기도 좀 보실 거예요. 일단 물가 쪽을 한번 보시고서 채권 쪽을 보고, 그다음 단계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앞에 보시는 건 뭐냐면요. 유럽 물가예요. 먼저 유럽 물가 한번 쳐보는데요. 아니, 뭐 한국 물가도 아니고 유럽 물가 왜 봐? 그러실 수 있는데, 유럽 물가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유럽 물가가 10.7%까지 갔습니다. 멋지죠. 대단한 일입니다. 저희 한 6%, 5% 나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는 2배 올라갔습니다.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미국도 8.5%인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다 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눠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 보이시나요? 선? 이 선이 왜 이걸 좀 보고 있냐면, 저희가 그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있죠. 천재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항상 그런 기관에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잘 맞추시겠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껴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전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저 점선, 뭐 회색선, 빨간선, 뭐 선들은 뭐냐면요. 그 전에 유럽 중앙은행의 그 전문가들이 향후 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물가가 빠질 거라고 했어요. 곧 빠져서 2% 돌아갈 거다. 끊임없이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넌 거 틀렸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옥스포드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뭐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제가 보기엔 낙관 편향적이에요. 유럽 중앙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미국 중앙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늦게 올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늦게 올리니까 더 빨리 막 무지막지하게 올려가지고 저희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걔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걔들이 이제 뒤늦게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다가 뒤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진국이 10%라니 약간이 아니라 막 문제가 되게 많은 겁니다.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일찍 했으면 저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럼 그다음에 미국 얘기 한번 해보죠. 앞에 보시는 거는 미국 물가의 그 기여 요인들을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뭐 그까지 내가 봐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금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빠지면 물가가 안 빠지면은 뭐 금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네가 왜 보여주는 거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왜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 꿈은 뭐냐면은 뒤에 석유값이 빠져가지고 또는 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물가가 빠지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의미 있는 이야기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고민해볼 요소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석유 가격이죠. 석유가 오른 거. 여기 빨간 것도 보이시나요, 밑에? 여기다 석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물가가 좀 빠졌었죠, 이때. 코로나도 있고요. 파란 거 보시는데, 녹색. 녹색 모양이 중국에서 물건 만든 물건이죠, 물건. 예. 구스라고 하는데, 그 물건입니다, 물건. 식량은 어쩔 수 없죠. 이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아질 수 있겠죠. 뭐 나아질 겁니다. 결국엔 아마 나아지는데 문제는 얘죠. 얘가 뭘까요? 서비스 물가죠. 서비스 물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가스값하고 석유값 그리고 햄버거 원 뭐 쓰는 뭐 모자라던가 옷값 이런 건 빠지겠죠. 근데 이제 뭐가 서비스 물가로 나온 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알바비가 오르는 겁니다. 알바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석유값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반토막 낼 수 있죠. 근데 알바비를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알바를 자르면 잘랐지, 얘를 반값을 주고 사 뽑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러니까 서해값이 빠지고 중국이 다시 물건을 잘 만들어도 하늘에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비가 잘 와야 식량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식량 문제가 있죠. 러시아 전쟁도 끝나야 되겠고요. 거기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알바비가 오르고 있어요. 알바들 하기 어려우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서비스 물가라는 걸 밀어 올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축이 옮겨가는 거죠. 성격이 변하고 있어요. 뭐 석유값이 올라서 올라갔어. 맞는 얘기인데 이 성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빼고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기존의 에너지와 부족한 물자가 뭐 예를 들면 뭐 닌텐도 DS에 막 그 코로나 때 막 사줬잖아요. 막 그게 막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었고 막 올라갔었죠. 이마트에 파는 거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알바 값이 올라가고 있다. 알바비. 서비스 물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물가가 빠지기가 좀 저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한번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크리티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래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한번 봐보죠. 뭐도 오르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좀 조금 더 크리티컬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고민해보고 볼만해요. 구성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임대료 들어가거든요. 물가에 꽤 큰 요소로 들어갑니다. 주택 임대료. 거기에 뭐 중고자동차 값도 들어가고 뭐 밥값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요. 구성 요소가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85개가 5%가 넘습니다. 한두 개가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85개 요소, 15개 빼놓고 85개 요소가 5%가 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하죠. 그러니까 서유가가 하나 떨어진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1997년 이후,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뭐 한 1980년 이후에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발생은 안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갖고 기준금리가 움직이고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이고 그거에 저희가 또 반응을 하고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가 같이 잘 반응하니까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 85% 넘는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되지. 뭐 중국이 물건 잘 만들면 되지. 그걸로 과연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고민해볼 요소가 있겠죠.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뭡니까? 어제까지의 세상입니다. 어제까지의 세상. 미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어제까지 이랬다는 겁니다. 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 이야기 를 해보시죠. 채권 시장. 채권 시장 이야기 왜 하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얘기했고요. 주식시장은 뭐 아시니까 그렇고 채권 시장 물가 얘기했고 물권 시장이 연동돼가지고 물가에 연동돼서 채권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금리가 형성이 되겠죠. 이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 지금 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제까지의 세상입니다. 미래를 뭐 예측하고 미래가 어떻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제까지 세상이 이랬다는 것을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신 자료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뭐 미국을 열심히 보고 뭐 유럽을 열심히 보고 중국을 열심히 보는데 다 대국이죠. 큰 나라들입니다. 큰 나라들은 뭐 잘하겠죠. 지들이 알아서. 세상에 보면 조그만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중앙은행이 다 있죠. 한국도 조그만 나라죠. 뭐 아주 큰 나라는 아닙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별거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은 그 뭐랄까 세계 경제 변두리에 있죠. 변두리에 있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더 크게 변동성이 오고 더 민감하게 이제 중내산해합니다. 스리랑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거기 석유가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저 빨간 선은 지난 6개월간 이제 금리를 올린 이제 국가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녹색 선은 내린 국가를 보여주고요. 보시면 녹색이 잠깐 전에 확 올라갔었죠. 그게 뭘까요? 저 때는 나라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금리를 열심히 내렸구나. 그러니까 빨간 건 뭡니까? 열심히 올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어떻습니까? 열심히 올렸죠. 그래서 좀 주춤하죠. 왜 주춤할까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올리는 건 정점이 온 것도 같습니다. 올 것도 같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환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어쩌란 말이니 하면은 조그만 나라들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큰 나라들은 내력이 있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으니까 조금 좀 둔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좀 더 빨리, 걔들이 좀 더 느리게. 큰 나라들은 저희는 큰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조그만 나라들은 영향 정도가 아니고 걔들이 이제 저희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은 한국은 몸 좀 누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이 워낙 경제가 작으니까 그랬던 건데요. 지금 그때보다는 좀 크니까 나머지 내구력이 좀 있죠.
조금 더 옛날보다는 좀 잘 버티고, 뭐, 우리도 금리 좀 덜 올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 뭐다? 일단 소국들, 스몰 컨트리들은, 아니면 이제 개발도상국가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 올리다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조금씩 더 올리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구나.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지금 설명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 금리를 열심히 올리다가 지금 못 올린다. 올리는데 좀 덜 올리더라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내부에 요즘에 그 레고랜드가 한참 핫 이슈였죠. 전 시간 동안 핫 이슈였습니다. 어제부터는 흥국이 또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또 뭐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더라, 지금. 그러니까, 보면 뭐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도 뭐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혼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20년 회사채를 열심히 발행을 해갖고 돈을 많이 조달해가지고 회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올해 오니까 채권이 잘 발행이 안 돼서 뭐 돈을 좀 잘 조달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한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만 전 세계가 다 함께. 괜찮죠? 예. 전 세계가 다 함께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죠. 금융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이제 미국 금융 컨디션인데요. 보통 저게 내려가면은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녹색을 전 지금 말씀드려 보시려고요. 뭐 다른 건 고민 하지 마시고 녹색 표 요거 자세요. 이거 내려오면 이제 돈을 잘 안 빌려주는 거죠. 뭐라고 더 있죠? 제가 써놓게 뭐라고 써놨죠? 1990년 이후로 두 번째로 강한 금융 타이튼이라고 되어 있죠. 돈 잘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제일 안 빌릴 때가 언제죠? 이때인데 이때 잘 아시죠? 서프라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돈을 잘 안 빌려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와닿죠. 레고레드 때문에 좀 와닿았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시면 그거죠. 뭐 때문에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렇구나, 지금. 압박이 오는데, 그 압박이 오는 이유가, 뭐 우리만 잘못해서, 우리가 뭐 못돼서가 아니고, 보니까 세상이 그래갖고,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한테 내려갈수록 압박이 심한 겁니다. 돈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세상이 좀 어렵고, 어묵하니까 내 주변도 좀 돈이 좀 안 돌고, 뭐, 그렇구나.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까지 그러니까, 내일은 다를 수 있겠죠. 일단, 어제까지는 그렇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앞에 건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에버그란데 이야기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버그란데 망할 것 같다고 막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100센트라고 나오는데 1달러가 100센트죠. 근데 그거일 경우에 그러니까 요 파란색은 뭐냐면요. 10센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원짜리 채권이 발행이 되면 중국에서 달러 표시 정크본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거든요. 하일드 채권이라도 부르는데 왜냐면 이제 쓰레기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비 건설 회사죠. 네, 그런 채권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그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면 100원짜리 채권인데 이걸 갖다가 파란색은 10원에 거래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이건 뭡니까? 여기 20원. 이건 여기 녹색인데 건 20원. 요거는 뭐다? 요건 30원까지. 20원, 30원. 요거는 49원에서 30원.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게 50%가 넘는 거죠. 100원짜리가. 그 정도까지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해갖고 쭉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회사채 채권들이 망가지고 있구나. 정크본드 채권들이. 우리만 힘든 건 아니고 중국은 더 힘들었죠. 옛날부터. 힘들어지고 돈 구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 중국 막는 것도 아니고 딴 나라들도 비슷한 모습이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냥 그렇구나. 쟤네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세상이 다 어렵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이쪽에 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채권 여기까지 딱 보고요. 그 다음번에 미국 GDP 한번 마지막 그 내용을 한번 봐보죠. 앞에 보시는 거는
미국 자동차 신규 대출 이자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음. 밑에 거는 미국 기준금리고요. 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고 요건 자동차 대출 금리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쟤들도 어려워지겠구나. 쟤들도 차를 좀 사기가 어렵겠네. 부동산 대출 금리도 똑같습니다. 저 친구들도. 근데 쟤들은 자동차는 한 6%대 있는 것 같은데 14년 만에 최고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미국 애들도 한 7.4%인가 3%까지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꽤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쟤들도 어렵구나. 전 세계 다 똑같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앞에 또 물가가 좀 잡혀야 됩니다. 예, 그 기준이 내려올 수 있죠. 일단 물가 올라오니까 그에 맞춰하고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각종 대출금리, 자동차 할부 금리도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만 뭐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함께 돌아가는구나. 요거를 좀 말씀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미국 GDP 성장률 예상치를 함께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아틀란타 연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매주 발표를 합니다. 미국 GDP가 몇 프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프로 나온다고 예상하냐면 지금 거의 3%에서 4% 정도 4분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를 하고 나니까 뉴스에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미국도 좀 뭐 어려워야 금리 내리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야 금리 내릴 건데 저 녹색 있는 게 미국 그 아틀란타 연준이라는 곳에서 연방준비은행인데요. 거기서 예측하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3에서 4%면 되게 좋은 겁니다. 저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그럼 뭔데? 호황입니다. 저 친구들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얘들은 과연 금리 내려줄까? 내려주기 쉬워 내려주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게 너무 좋으니까.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보다는 이렇게 앞에 저희가 물가도 봤고 주식시장도 봤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물류량도 봤고요. 얘기를 쭉 한번 해본 거죠. 해보면서 제가 원했던 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이걸 통해서 어제까지 세상이라는 주제하에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일수록 미국하고 비슷하게 움직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걔네가 경제가 좋을 때 우린 나쁠 수 있습니다. 걔네가 금리 올리면 우리가 쫓아가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걔네가 좋은 거는 걔네가 좋은 거고 걔네가 좋을 때 우리 나쁠 수 있고요. 걔네가 좋을 때 우리가 나쁠 때 걔네가 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약간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조그만 나라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걔네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딴 나라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비슷하게 막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네? 우리도 비슷하구나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디프레스하지 마시고 너무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뭐 이겨내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다 넘어가겠죠. 그렇게 함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녹화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